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이번에는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과 수능 최저 여부가 당락을 가르죠.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주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한 몇 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3등급도 물론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고에서 4등급 이하의 학생은 지원은 하는데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논술만 잘 봐서 되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능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말고 모의고사에서 그 2등급 이상이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일반고에서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2등급, 모의고사 2등급 정도를 맞을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뭐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매우 적죠.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을 잘 하는 아이들은 정시 성적에서도 그만한 성적을 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논술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모집 인원에 보면 한 전국 대학들 전체를 놓고 보면 3.6% 이 정도인데 서울 지역의 그 대학들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논술 전형으로 모집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10.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경우라고 하면 부산대가 논술이 있고 경북대 있고, 그러니까 울산의 경우에는 의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기술교대가 작년에 처음 이제 어디죠? 충남 천안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 생겼죠. 강원도의 경우에는 연세대 원주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 경우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논술은. 그래서 이제 이 인문 계열의 논술은 기본적으로 뭐 논술 자체가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이 안 나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이제 논술에 대한 그 틈바구니가 틈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 시험의 핵심은 제시문과 논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답안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정확히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일이 많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대학교 입학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쓴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답안을 작성할 때 아이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독해력과 문해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형과 수리 플러스 과학 선택형, 수리 플러스 과학 통합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 논술형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자연계 논술이요. 그래서 자연계 논술은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고 사고의 수준도 매우 높다. 그래서 그 수능 성적이 1,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평소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평소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의
집단군에서라고 한다고 하면 2등급 이내의 학생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2등급 이상의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4점짜리 사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 그 정도의 능력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계 논술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 가운데 총 32개 대학 가운데 22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10개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건국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경기대, 단국대 죽전이죠. 단국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기술교대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다고, 이게 사실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도 대학이 충분히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지원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렇게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따로 제가 이제 이 창을 띄워서 올리겠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성대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줄었죠. 그 다음에 서강대도 줄였고 이화여대도 줄였고 어쨌든 좀 이게 줄였는데요. 근데 이게 이 논술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논술을 지금 축소하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논술을 다시 IB 논술을 다시 도입하니마니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보면, 만약에 논술이 교과 내에서 출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면 아이들의 역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논술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재 1학년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적성고사는 이제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1학년은 없어지는데요. 가천대가 연간 한 1000명 정도를 적성고사로 뽑았었거든요. 뽑고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아니면 상당수를 논술로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논술의 문제의 유형은 기존에 있었던 유형보다는 조금 쉬운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도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논술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천대 입학팀장과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특이사항 있는 논술 선발대학에 보면 서울시립대가 154명을 모집하는데 선발 방식에 있어서 이거 오타가 있네요. 34페이지에 선발 방식인데 선방 방식이라고 돼 있네요. 1차에 400%를 그러니까 4배수를 모집하는 거죠. 논술 100%로. 그런 다음에 교과를 40%를 투입을 해서 2단계에서 100%를 모집을 하고요. 한양대에서는 378명을 논술로 모집하는데 논술에서 70으로 반영을 하고 학생부 종합으로 30%를 반영을 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올해부터. 울산대가 이제 울산대 의대를 얘기하는 거죠. 의예과가 교과를 36%를 반영을 하고 비교과를 4%를 반영을 하고 논술 60%를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4% 반영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반영이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4%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거에서 여기서 이제 추려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인성 부분에서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볼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2019년도 논술 전형 경쟁률을 보면 이 논술 전형은 그야말로 뭐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그 어디였더라? 제가 이거 그 당시에 수시 경쟁률 쓰면서 인하대 의대였나요? 인하대 의대가 280대 1이었나?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평균 경쟁률을 보면 인하대가 46.59대 1이네요. 평균 경쟁률은. 근데 학과로 놓고 보면 뭐 280대인가요? 380대 1인가? 제 기억으로 거의 뭐 그 정도 되는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이 경쟁률에서 보면 서강대가 85대 1, 85.62대 1 논술 경쟁률을 이렇게 했고요. 한양대가 80.78대 1,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근데 올해 이제 성대나 서강대 또 이화여대 이런 데가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논술은 뭐 상대적으로 대학이 몇 개도 안 되는 데다가 특별히 어쨌든 아이들이 참, 이 얘기는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논술도 보통 일반고에서 준비하는 학교들이 2학년 말부터 준비하는데요. 2학년 말부터 이제 논술 준비반이 따로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아이들은 좀 매우 적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논술과 관련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다 그래서 뭐 별로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뭐 이렇게 합격하는 건 아니겠지만 준비를 좀 일찍 하면 그 2학년 1학기부터 준비하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보면, 그리고 그 학교 내에 논술과 관련한 논술 전문 강사급 수준의 교사가 있어서 그것을 잘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성도 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약간의 가능성 때문에도 이렇게 하죠. 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학교에 배정을 해줘서 이 논술 준비를 따로 시켜주는 학교들도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논술을 물론 이게 준비반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준비하고 있진 않던데 그래도 10명에서 20명 사이 아이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고등학교는 뭐 선생님이 좀 잘 하시는 선생님이어서 저한테 뭐 가끔 전화하는 거 보면 제가 전화하거나 보면 자기들 학교는 좀 좋은데요 라고 그러니까 합격률이 좀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학교가 물론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그렇다 그래서 뭐 연고대를 많이 간다 그러니까 고대는 없으니까 연대라든지 상위권 대학에 많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좀 처지는 학교들로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찌됐건 논술도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냥 껴다리로 하려면 피곤만 하는 거죠. 뭐 준비를 다 하려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죠. 그러느니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논술도 시간 꽤 많이 뺏기거든요. 물론 아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좀 어쨌든 뭔가 배우는 건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대학의 진학만을 놓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어떤 대학 진학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근데 또 이거를 논술 전형도
그 어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 내가 없는 대학도 있지만 그러면 이 논술에서도 보면 이 당락을 결정할 때요. 이 아이들이 아까처럼 대충 보고 막 쓰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왕 답 쓴 아이들을 놓고 보면 정말로 고만고만하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은 만약에 합격을 하면 이제 추합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아, 물론 이제 그 다른 그 뭐라 그러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술의 경우에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만약에 대학을 기준으로 학교를 간다고 하면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어디 학과를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쟁률도 영향이 좀 있더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논술은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논술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